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의식의 억울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과거에 극복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분노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발동이 걸리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통제가 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이런 통제가 되지 않는 분노는 억울함이라는 대상관계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분노는 양육자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아이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반응을 받지 못하면 유아는 억울한 감정과 그 대상관계 패턴이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 패턴은 평생에 걸쳐 반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12개월 미만의 영유아기 시기를 포함해서 아동기까지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하거나 알 수 없는 반응들을 반복해서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들이죠. 이해받지 못한 억울한 마음은 억압되어서 무의식의 내부에 한 환상 장면으로 남습니다. 이 억울함의 환상 때문에 열등감, 분노, 전능 통제, 의존성 성격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관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할 때 끼어들어야 할 상황인데 상대방이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서울에서는 웬만큼 과감하지 않고서는 양보를 잘 해주지 않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이면의 관계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 앞에 끼어드는 이 행동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머니에게 나 잘했지 하고 어떠한 대답을 요구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달라는 아이의 간청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끼어들지 못하게 저의 차를 막아섰거든요. 이것은 무의식에서는 유아를 거부하는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의식의 유년기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운전자와도 심리적으로 싸워야 하고 또 내부의 무의식의 나쁜 어머니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결핍이 없는 사람이라면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면 조금 화가 나겠지만 금방 가라앉히고 다음 차를 기다리던지 하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다가 빨간불에 걸려서 차를 세웠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앞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답답해서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앞차는 미동도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더욱 나서 클락션을 더 심하게 누르고 심지어는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경적을 울려서 앞차에게 신호가 바뀌었으니 가라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억울함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앞차가 미동도 하지 않아서 더욱 화가 나서 폭발하는 데는 다른 무의식적인 기제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억울함이 있을 때는 초자아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게 초자아의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사자는 아니 출발을 하지 않으니 화가 나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아서 라는 이유보다 그리고 앞차 때문에 내가 늦는다는 단순한 이유라기보다는
앞차가 내 경적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서, 즉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혹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타자에 대한 감정은 사실 아이가 엄마에게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된 지금의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무의식의 어머니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억울함과 그 관계 패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강할수록 한 번 분노하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가 분노를 또 불러와서 순식간에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아서 답답해서 한번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경적이라는 조언을 들어주지 않아서 2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왜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분을 망치고 화가 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마음이 생겨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복운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무의식의 부모님의 표상을 수정해서 공감받고 수용받는 관계로 새로운 대상관계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걸려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이미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웬만큼 큰일이 아니고서야 억울한 감정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억울함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데 사실 타자로부터의 인정은 진정한 인정은 아니거든요. 결국 인정에 대한 최종 승인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인정해줘도 본인이 자신을 낮춰보게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고 인정하고 묵묵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먼저 자기가 자신을 인정한 후에야만 그것이 이제 외부로 투사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내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